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진단서를 보시면은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결장이면은 대장이죠. 대장은 직장이랑 결장으로 되어 있죠. 대장암이 대장암. 진단코드 C18.7 병명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질병 분류 번호 C18.7. 치료를 잘 받으셨고, C18.7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C코드는 뭐라고 했죠? 양성 종양, 경계성 종양이 아닌 악성 종양입니다. C18.7로 진단이 됐으면 보험금 받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전에 폐암으로 일단 암 진단비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예전 보험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부위마다 뭐 암 진단비가 나가는 특약이 있는데, 과거에는 최초 1회암만 나가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죠. 그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셨고, 이미 이전에 폐암으로 일반암을 지급을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 코드를 봤을 때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다? 조직 검사 결과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려면 뭐다? 무조건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검사 결과지 병리 보고서에 나오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인트라뮤코잘 칼시노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은 대장 점막 내 암종입니다. 침윤 범위를 보니까 점막 근층까지 침윤이 됐기 때문에 대장 점막 내암으로 보이지만, 대장 점막 내암 은 일반암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소외감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따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밑에 보니까 튜블러 아데노마 위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라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을 들으셨으면은 아실 텐데,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등급 선종을 말하고, 고등급 선종 같은 경우에는 형태학적 분류가 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자리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폐암으로 이미 진단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반암은 대장 점막내암으로 우리가 일반암을 주장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대장 점막내암으로 소외감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외감도 주장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소외감 보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캐치를 했고, 그래, 예전에는 암 진단비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청구를 들어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보험사에서 검토했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 점막내암이 일반암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 점막내암을 우리는 일반암이 아닌 침윤 범위를 봤을 때 현재 기준, 현재 KCD 8차 또는 9차 기준에서는 제자리암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보험사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장 점막내암은 일반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폐암 진단비를 이미 1회 지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금 지급할 게 없다 라고 해서 암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저희 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의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래, 대장 점막내암이 너네가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일반암이 맞아, 그래, 우리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또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제자리암 진단비 주장했는데 이건 왜 안 줘? 이거 갖다 판단을 해줘 라고 주장을 했더니, 보험사 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보험사 검토 결과 전암성 소경과 고등급 이형성측 선종이 같이 있다. 즉 점막내암이랑 제자리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코딩 지침, 여기 암 등록 지침에 따라서 높은 암종으로 진단 코드를 부여하는 게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할 수 없고 요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저희 쪽으로 안내를 해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이의 제기가 들어갔고,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통한 끝에 의료 자문도 시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결장의 제자리 암종으로 D01.0으로 인정이 돼서 소외감 2천만 원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케이스였죠. 처음에 폐암 진단비를 받았던 분이셨는데, 그 이후에 또 결장암으로 진단이 되셨는데, 우리는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제자리암으로 주장을 도와드렸고, 결국에는 보상으로 이어졌다. 약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대장점막내암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제대로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일까요? 소외감일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특약이 소외감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은 대장점막내암은 소외감이 맞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후 약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2020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을 따른다는 내용과 뭐 가입 시 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이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20년 이전에는 일반암으로 보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주장을 근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약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따르기 때문에 현재 대장 전막내암을 병리학적 근거로 보면은 형태학적 분류번호가 2이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일반암으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외감이지만 2020년 전후로 일반암 또는 소외감으로 분쟁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잘하면 받을 수 있고 주장을 잘하지 못하면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일반암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외감이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갖고 질문을 저희 쪽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제대로 판단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